우리 대표팀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정 평가전 일정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는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이제 정확히 발표가 나왔는데 9월 평가전은 원정입니다. 미국 원정이고요. 미국에서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와 평가전을 합니다. 한미 A 매치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11년 만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저 경기 마지막 미국과의 A 매치 경기를 그때 LA 갤럭시 홈구장 거기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홍명보 그때가 홍명보 일기. 감독이었어요. 그때도 네. 2014년 그 1월에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그때 LA 갤럭시하고 미국의 6경기 한번 하고 멕시코 대표팀하고 샌안토니오에서 하고 LA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미국 대표팀이랑 경기를 했고, 당시 미국 대표팀 감독이 누구였냐? 윌리겐 클린스만이었습니다. 그쵸. 이런 제기를 기억이 다 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에 찍은 영상 중에 그거 있어요. 클린스만이 차붐 당시 SBS 해설위원을 네네. 그 경기 전날 현장에서 만나고 너무 기뻐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클린스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최근에도 또 입을 털더라고요. 아, 진짜로? 나쁜 사람. 근데 네.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손흥민, 이강인 그거에 그 대해서 얘기 또 했어요. 틈나면 아시안 컵 손가락 그 얘기? 얘기. 근데 말할 네. 때마다 그 사람 말이 바뀌어. 버전이 조금씩 바뀌어요. 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때렸대요. 네, 그리고 이강인이 배드 조크를 했고 손흥민이 때렸다라고 해서 또 말이 좀 바뀌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디 아픈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진짜로. 킹능성은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정확한 사실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 내용들이 막 혼재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식으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같이 네. 있는 패널들이 클린스만 씨 이러면서 이제 MSG 친다고 제스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네. 매번 MSG를 좀씩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9월 6일에 뉴저지에 있는 레드불 아레나에서 미국하고 평가전을 치르고요. 뉴저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멕시코하고 또 두 번째 경기를 치는데, ม็시코전은 아직 시일하고 경기 장소는 위치는 정해지지 확정되지 않았고.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간만에 좀 뭐 위치도 그렇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뭐 팀도 괜찮고 여러모로 좋은 평가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좋은 평가전을 우리가 원정에서 치르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우에파는 네이션스 리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경쟁력이 있는 팀들은 계속 유럽에서 붙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때 유럽 원정 평가전을 영국 원정 평가전을 했는데 상대가 사우디였죠. 네, 두 경기 중에 하나가. 예. 한 경기는 웨일스였었고, 네. 그 정도로 요즘엔 유럽하고는 평가전 일정을 잡기 어려워서 거의 다 이제 남미하고 북중미인데, 남미 팀들은 보면은 이제 스폰서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로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칠레 이런 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왔죠. 많이 반면에 우리가 이제 원정을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브라질도 보면 브라질도 거의 다 평가전을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에 두 국가고 또 북중미에서는 가장 또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두 팀하고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 멕시코도 자국에서 평가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A 매치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계약 권리를 미국에다가 이미 넘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미국 MLS가 별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멕시코의 A매치 평가전을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가지고, 멕시코도 보면은 이제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평가전을 굉장히 많이 치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경기가 전부 미국에서 치러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댓글에 실버백님도 지금 본선 확정도 아닌데 벌써 평가전을 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 질문도 맞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본선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그 상정하고서 잡은 평가전이겠죠. 근데 어차피 이 시기는 평가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본선 확정 못하고 4차 예선까지 밀릴 경우에도 제 기억이 맞으면 9월은 4차 예선 시작이 아니고 10월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차피 이 기간은 평가전 잡아야 되는 기간이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서종 기자 얘기해 주신 대로 평가전을 할 거면 이게 최선인 거는 맞긴 합니다. 일본이랑 세트죠. 네. 일본이랑 순서 바꿔가면서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한국이 미국이랑 할 때 일본 멕시코랑 하고 뭐 이렇게 순서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아니 뭐 그 3차 예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승점 1점은 따겠죠. 이게 요새
우리 국가대표팀 생각하면은 나쁜 의미로서 승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제가 자만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이라크가 지금 어쨌든 그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카사스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감독을 처음에는 우리 그 누구죠? 요르단 감독 했었던 그 이런 감독 이름 까먹었다. 네. 네. 그 후세인 아니야. 마무타 감독. 아무타 감독. 아무타, 예. 처음에는 이제 후세인 아무타다, 뭐 카를로스 케이로스다.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상대하는 게 좀 껄끄러운 감독들이 이라크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 이름으로 얘기되다가 뜬금없이 호주 출신의 그레엄 아놀드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뭐 자만하는 건 아니고 사실 아놀드 감독은 전술적으로 뭐 엄청난 그런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올 수 있는 유형의 지도자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아이맨 후세인이 일단 한국과의 경기에는 경고 누적으로 해서 출전할 수 없다는 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홈 열기가 뜨거운 그렇죠. 이라크 현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변수긴 한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하니까 설마 승점 1점을 못 따서 우리가 직행을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댓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좀 빡이 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뭐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분석해 보는 거 말고 이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려받는다든지 네. 이런 걸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통계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한국의 3차 예선 통과 확률은 한 99%가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아마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이제 소집했던 4번의 이제 3차 예선 기간 중에 승점 2점 이상을 못 딴 게 한 번도 없었으니까. 설마. 그러니까 이렇게 몰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몰렸다고 해서 떨어질 일은 뭐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그런 되겠죠. 걸 상정하고 본다면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9월 일정은 그래도 가장 괜찮은 상대들로 원정으로 또 할 수 있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뭐 뉴저지도 사실은 월드컵 우리 열리는 도시 중에 하나고 거기 가가지고 한다면은 좀 뭐 물자 이동이라든가 선수단 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 한 거 갖고는 협회 보고 뭐라 할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일본 평가전에 우리가 숟가락 얹는 격이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죠. 네, 뭐 그러니까 거꾸로 중남미 팀들이 아시아 투어를 올 때도 한국, 일본을 번갈아 찍는 식으로 투어를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이제 말씀대로 일본이 협상을 먼저 잘 해놔서 너는 일정 비지 이러면서 KFA가 같이 들어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경우도 좀 꽤 있었죠. 네네. 네. 일본 덕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멕시코 입장에서도 그래도 일본이랑 하고 또 한국이랑 하면은 어느 정도 면은 서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을 짜는 거. 왜냐면 일본이랑 하고 나서 중국 너네랑 할까? 그렇지. 하면, 그건 좀 아닌데. 스파링 파트너도 급이 있지.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되는 거죠.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번 평가전 뭐 모든 걸 떠나서 괜찮은 팀과 시기적절하게 치른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또 이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이제 두 팀 감독 다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이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를 오래 지도한 뭐 거의 은사죠. 그렇죠. 예,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거의 전성기로 올라가는 발판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제 오랜 뭐 유럽 생활을 일단 접고 멕시코로 돌아가서 대표팀 하고 있는데 아기레 감독은 또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역시 프로에서 한번 크게 도약할 때 또 아기레 감독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군요. 네. 네. 논란도 있기도 했지만은 네, 그때 뭐 치노라는 그런 치노니, 발언을 해가지고 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은 왜 정말 이딴 시간에 이강인 경기하냐 이런 말도 선수를 이강인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선수를 에이스로 키워줬던 감독이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대표팀의 시간이 옵니다.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9, 10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 곧 발표가 될 것 같죠? 네,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뭐 이라크 원정도 걱정이 되고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복귀를 했지만 또 이 다른 유럽파들도 몸 상태가 과연 정상 컨디션일까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K리거들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럽파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리그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인데 지금 챔피언십은 일정이 끝났어요. 네. 플레이오프 빼고는 이제 다 일정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선수들이 금주 초에 지난주부터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팀 훈련 없이 대표팀 소집까지 한 20일 가량 개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즌 끝나고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좀 다운되죠. 특히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숫자가 엄청납니다. 거기는 46경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마 대표팀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럴 거면 오히려 한참 시즌을 진행하면서 몸 상태가 올라와 있는 K리거 중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 대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좀 관심을 모으는 게 최근에 리그에서 폼이 좋은 전북의 전진우라든가 포항의 이호재 같은 선수들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유럽파들은 근데, 네. 챔피언십이나 잉글랜드 리그 1에서 뛰는 선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들어왔던지 아니,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인근 일본이나 이런 데로 휴가를 즐기고 있던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고 A매치 전까지는 모든 경기는 다 끝나기 때문에 다들 한국에 있다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이라크 입국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단은 유럽파일지라도 한국에서 출발할 거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걸리는 건 이강인 선수입니다. 웨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만 일정이 좀 안 맞거든요. 네. 결승전 치르고 현지에서 바로 이라크로 합류해야 되는 일정이라 입국 절차나 뭐 선수를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다른 선수들과 좀 까다로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밖은 뭐 손흥민이 선발이 되든 김민재가 선발이 되든 한국에 있다가 같이 이라크로 넘어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이게 뭐 쉽진 않겠지만 지난 7, 8차전에서 좀 미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9, 10차전에서 좀 여러 K리그 또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써보면서 새로운 그 좀 실험과 도전을 좀 해봐야 할 텐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감독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번 경기만 잘 치르면 다음 경기부터는 실험해야지. 이번 경기에서 여유 좀 찾게 잘 해놓고 다음 경기부터는 실험해야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풀 주전으로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풀 주전으로 갔는데 이번 경기 결과가 별로 안 좋네. 다음 경기로 밀려요. 다음 경기 결과가 별로 안 좋네. 그 다다음 경기로 밀려요. 이러다가 영영 실험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뿐 아니라 클럽계에서 되게 흔하고 뭐 휴식을 줄 때도 너 오늘까지만 뛰고 내일 다음 경기부터 휴식 취해라. 그게 영영 안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제 지론인데 그렇게 주전이 나올 때가 경기력이 제일 좋고 후보를 쓰면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네. 실험은 다음에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투입했을 때 오히려 지친 주전들보다 경기력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를 잘 생각해서 그 선수를 투입해서 실험과 이번 경기 최상의 경기력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K리거들도 뭐 그런 맥락이죠. 컨디션이 좋을 것이다. 그런 선수들을 잘 찾아서 이제 기존 선수들과 섞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득점을 꾸준히 해주는 선수들은 그 어떤 감각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도망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게 보통 한 골은 넣지만 그 다음에 경기를 확실히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추가골을 만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전진우나 이호재처럼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수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대표팀에 뽑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어차피 27명 뽑을 건데 네. 저는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26일 날 그 이제 9, 10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두 분께서 이 선수는 진짜 꼭 뽑혔으면 좋겠다 싶은 선수 K리그에서 한두 분씩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전진우가 뽑히는 것도 좋지 않나. 왜냐면 전진우는 딱 지금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측면에서 뛰지만 중앙으로 침투해가지고 박스 안쪽에서 숫자 동원을 늘려주면서 득점력까지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선발 투입까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30분 이 정도 쓴다면은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요즘에 그런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전북의 이제 강상윤 유망주 쿼터가 아니고 뭐 중원에서 에너지를 부여해주고 홍명보 감독 축구에 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간 확신하는 게 지금 봤을 때
황인범의 장기적 대체자는 강상윤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요즘 강상윤 선수가 하는 거 보면은 완전 그런 역할이에요. 알겠습니다. 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약간 네. 댓글 그러니까 채팅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확실히 알을 거는 말은 아니지만 이라크 찍고 김민재나 이강인 클럽 월드컵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적국에 대한 비자 네. 이런 문제들.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거를 빡빡하게 하면서 이 나라 찍고 오면은 우리나라 못 들어온다라고 딱 못 박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라크나 북한이 포함이 돼요.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이 대표팀 오래 한 선수들은 뭐 좀 오래 전이지만 북한이 도장이 찍혀 있고 평양을 다녀왔으니까. 여권 책 안에. 네. 이라크를 이번에 바로 찍고 미국에서 열리는 클럽 월드컵을 갈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건 아닌데 불안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입국을 안 해준 뭐 엔터 쪽에 일이 있었는데 가수? SM 타운 콘서트를 LA에서 하는데 SM 타운 콘서트에 오는 SM 소속 가수가 얼마나 신원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NCT라는 이제 네. 보이그룹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유닛이 못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이거 입국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클럽 월드컵에 오는 클럽 선수들이랑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예. 선수나 팬들이 그 미국에서 나 우리 이 나라 싫어했던 그 나라의 선수나 팬들이 클럽 월드컵은 그렇다 쳐도 월드컵 때는 왕창 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란이나 이라크. 네, 대표적인 게 이란 월드컵 예선 통과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거의 미국에 굉장히 장기간 출장을 다니면서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고 FBI 국장, 교통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맨날 만나면서 월드컵 기간에는 입국 좀 시켜주시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수시로 오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달인가 원래 요즘 제일 잘하는 게 행정명령 서명이잖아요. 네. 월드컵에 협조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근데 클럽 월드컵은 아니거든요. 클럽 정확히는. 월드컵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원체 좀 의외의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입국에 대해서 추방에 대해서 저는 불안감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근데 꽤 참고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인 분